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틴 교수 김홍영입니다. 오늘은 전기기기 B파트 9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도전동기 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에 운전하는 이유는 이 기동법이라는 걸 쓰는데요. 기동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예, 기동법에는 하는 목적에는 기동 전류를 낮추기 위한 거죠. 기동 전류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면 위험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이고 또 반면에 기동 토크는 올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법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자,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농형이 있고요. 그리고 권선형이 있습니다. 농형에는요, 첫 번째로 전전압 기동이 있습니다. 전전압. 다른 말로 직입 기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는 기동 전류는 4배에서 7배까지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5kW 이하에서 사용하는 소형 용량의 이거 틀렸네요. 소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Y 델타 이동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기동 시에 Y 결선으로 기동을 하고요. 운전 시에는 델타 기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네. 이것은 5kW부터 15kW까지 이하에 적용하고요. 이것은 중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리액터 기동이 있는데요. 직렬 리액터를 활용합니다. 자, 직렬 리액터를 활용해서 교류 저항을 만들죠.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서 인버터 모터가 인덕션 모터가 있죠. 여기에서 코일로 이렇게 이제 코일이 만들어진 것이 리액터입니다. 이것이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기동 시에만 이 리액터로 인해서 전류값을 교류 저항으로 만들어서 분산시키고 감소시키고 운전 시에는 이러한 병렬 회로를 만들어서 운전하는 형태를 직렬 리액터 기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동법에는 기동 보상형이라 있어요. 기동 보상 기법. 자, 이것은 삼상 당권 변압기를 활용해서 15kW를 초과하는 대형 모터에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농용에 활용하는 유도전동기 운전법은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 Y 델타 기동에서 기동 시 Y 결선, 운전 시 델타 결선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자, 전류의 값이 3분의 1로 줄게 되고요. 토크는 3분의 1로 줄게 되고, 전압은 루트 3분의 1로 1배로 감소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권선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권선형은 항상 뭐 하시죠? 자,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내부에 권선을 감고 이렇게 가변 저항을 설치하죠. 자, 코일을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상이 이루어져서 회전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코일에서 전류가 만들어지고, 전류 만들어진 거에서 이렇게 R2, 이거를 2차 저항이라고 합니다. 2차 저항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볼륨 하나 달아서 요렇게 가변 저항을 조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저항의 크기, 저항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게 되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제어가 되겠죠. 그 저항에 대한 제어, 2차 저항의 제어로 전류값을 조정한다.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선형은 2차 저항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다른 말로 기동 저항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활용하냐면 비례추위를 우리가 활용을 하죠. 비례추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은 2차 저항을 우리가 높이면 슬립이 올라가죠. 그리고 속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전류는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토크는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토크를 키우기 위해서 2차 저항을 제어해서 올리게 되면 속도와 전류와 토크 모든 것이 다 제어가 가능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2차 저항을 조정함으로 해서 네 가지를 조절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속도 제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기 속도, 회전자 속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N은 1-S, 그리고 NS인데 NS는 우리가 P분의 120F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 표현을 써가지고 P분의 120F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P는
우리가 극수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여기는 주파수 단위는 우리가 헤르츠를 쓴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S 이건 슬립이죠. 자, 결국 내속도, 회전자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슬립의 변화와 극수의 변화, 주파수의 변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농형부터 한번 볼게요. 농형. 자, 첫 번째로 1차 전압 제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차 전압을 우리는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에너지는 E는 전압이죠. 전압은 4.44 N 파이 F. 그죠? N은 뭐예요? 회전자수, 파이, 자속, F, 주파수. 이렇게 수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이것은 VVVF 선박용 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자, 이 VVF는 베리어블 볼테지 프리퀀시 약자죠. 인버터 얘기합니다. 인버터. 자, 그리고 인견 공장 여기에서 실을 뽑기 위한 포트 전동기를 우리가 주파수 제어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극수 변환이 있는데요. 자, 극수 변환은 효율이 최대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차례는 권선형이 있겠네요. 권선형은 항상 권선형이 딱 떴다 하면 무엇을 제어한다? 그렇죠. 2차 저항을 제어한다. 그죠? 2차 저항은 비례추위와 같다. 그죠? 그래서 R2의 자, 여기서 스몰 r은 내부 저항이 되고요. 라지 r은 외부의 저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자, R2를 내부 저항, 2차 내부 저항을 상승하면 슬립은 상승되고 내속도는 회전자 속도는 떨어진다. 그렇죠? 저항의 조정에 따라서. 자, 두 번째로 2차 여자 제어. 이 말은 회전자 주파수 슬립의 F1을 곱한 값이죠. 이거와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인 전원을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권선형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게 제동법이에요. 제동은 멈춘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밟는다는 얘기죠. 네. 첫 번째로 발전 제동이 있어요. 발전 제동은 전동기에서 발전기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항열로 속도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 회생제동. 자, 회생제동은 전동기의 운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요. 전원을 반환합니다. 예.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역상제동. 다른 말로 우리가 블러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회전 방향과 반대로 토크를 만들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역상제동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뭐예요? 급정지가 되니까요. 급정지.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급정지가 되기 때문에 좀 마찰열은 있겠지만 역상제동을 가장 그 에머젠시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자, 여기까지 제동법까지 오늘 강의를 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기 발전기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